제 이름은 김재윤이고 영어 이름은 벤입니다. 그래서 오버 프로토콜의 파운더를 맡고 있고, 오버 프로토콜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가벼운 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인넷이에요.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서 노드를 실행해서 데이터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주권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게 된 건 2017년도였는데 2017년도에 우연히 이제 코인 거래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코인 거래를 하다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이제 공부를 막상 또 해보니까 또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엔 자료가 많이 없었고 해봤자 백서 같은 거를 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사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렇게 모아서 2018년도 초에 만들었던 게 디사이퍼라는 단체였고, 디사이퍼를 이제 서울대 기반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접하게 된 계기였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에서도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게 이제 계기였고, 그때 제가 연구했던 기술이 이타노스라는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드 경량화 기술인데, 제가 연구실에서 노드를 이제 돌려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죠. 오래 걸리고 용량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이거를 최적화시키지 않으면은 노드를 퍼뜨릴 수 없겠다. 그러면 노드는 결국에 또 중앙화 될 것이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이제 탈중앙화를 원래 내세웠지만 결국 중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량화 기술을 만들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오버 프로토콜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월간 사용자 수가 150밀리언 정도?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카운트 수고 실제 유저 수를 보면 훨씬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온체인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대중화 정도는 매우 낮고, 그리고 대중화 정도를 저는 볼 수 있는 지표가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좀 보면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온체인을 뭔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 30대 남성은 많이 하지만 여성들은 또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화 수준은 아직까지 되게 낮다. 근데 이제 이 낮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UX UI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높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해 가능한 자산이 없다 인 것 같아요. 이 3가지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못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거래소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이랑 같이 이제 엮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 이걸 딱 접하면은 되게 생소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익스텐션을 원래서 깔아가지고 메타마스크나 이런 걸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첫 번째 장벽이고, 두 번째로 거래소 가입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입금을 하고 코인을 사서 해외 계좌로 보내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지갑에까지 옮겨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벽이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이제 사고자 할 때, 혹은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 그 상품을 또 알아봐야 되고,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고, 원래서 연결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큰 장벽이라서 이 모든 퍼널들을 다 통과하는 유저의 수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장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퍼널들을 최선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에어드랍 프로젝트였고, 사람들에게 거래소를 가지 않고서도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줬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블록체인을 잘 몰라도, 혹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을 쓸 수 있도록 지갑도 모바일 기반으로 앱으로 만들고, 노드도 이제 원래라면은 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데다가 또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커맨드 라인 같은 거, 이제 터미널을 띄워가지고 까만 화면에 흰글씨로 이렇게 쳐야 됐었던 것들을 다 이제 그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더블 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해결했던 거고, 두 번째로 이해 가능한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디파이라든지 민코인이라든지 뭐 디사이 이런 코인들은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일반 유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 뭐 서비스라든지 어떤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이제 세상에 있는 첫 번째로는 K-뷰티 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피부과 시술권이라든지 혹은 뭐 헤어샵,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우처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익숙한 UI랑 같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은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많은 이제 요즘의 블록체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보통 속도잖아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드 수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드 수를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한 체인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이 노드를 돌리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보통 기관들이 돌리게 됐고, 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사양도 되게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드 유지 비용도 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기관에 의존해야만 이걸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개인이 이걸 돌리려면 첫 번째로 노드가 좀 가벼워야 된다. 돌리기 쉽고, 그리고 용량도 적게 잡아먹고, 동기화 시간도 짧아야 되고, 그런 노드를 가정용 PC에서도 돌릴 수 있어야지만 유저들이 이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픽 기반의 UI가 있어야지만 유저들이 쉽게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유저들이 해보지 않은 그 터미널을 띄워가지고 그 명령을 입력해서 이걸 띄워야 되다 보니까 되게 장벽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함으로써 가벼운 노드를 만들었고, 실제로 테스트넷과 이제 이번 메인넷 때 확인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온 거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벼운 노드를 만드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의존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노드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누군가 돌려주는 노드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노드 운영하는 곳이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셧다운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서비스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평소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되게 금융 거래가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있거든요. 이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인프라잖아요. 이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금융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에 앞서서 무언가 거래를 내가 먼저 하면은 이 거래자를 공격하면서 금융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드 소유하지 않으면은 그런 금융의 기회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기관 노드 운영자들이 다 가져가요. 그럼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래만 또 하다 보니까 피해도 보면서 내가 뭔가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래를 통해서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유저들이 이득을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탈정황화시키고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만 누구나 그런 금융의 기회들을 볼 수가 있고, 혹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오버스케이프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픽 UI 기반의 이제 노드 운영 프로그램인데, 이 노드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보여줘요. 지금 노드가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저가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앱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안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들이 PC에서 많이 당해요. PC에서 어떤 멀웨어나 이제 스파이웨어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가지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는 유저의 프라이빗 키를 그 스마트폰에만 저장을 하고 PC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에는 그냥 정말 노드만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컨트롤하는 권한들은 모두 모바일에 빼므로써 보안성도 높여가지고 일반 유저가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오버스케이프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유저들이 실제로 노드를 쉽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스펙상으로는 저희가 이 노드를 스마트폰에서 돌릴 수가 있긴 해요, 지금도. 왜냐면은 용량 자체가 이제 몇 기가바이트밖에 안 되고, 이걸 다운받는 시간도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스마트폰의 특성과 이제 정책상 사실 지금은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은 이제 배터리 문제도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로드를 돌려버리면 이제 배터리도 빨리 닳고 데이터도 많이 쓰게 돼버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많은 스마트폰들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앱은 중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로드가 항상 켜져 있을 수가 없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아마 가능하게 될 것 같고 그때는 굳이 PC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앱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노드를 빨리 다운받아가지고 금융거래를 하고 이제 꺼버리는 식으로 쓰는 노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질문은 이제 오버플렉스 관련 질문이고, 오버플렉스와 오버스크립트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확장한 정책 기반 사용자 경험 개선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블록체인이 보통 이제 PC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PC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깔아야 되고 그 서비스에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월렛을 이제 연결시키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만 보면은 일단 월렛을 설치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서비스에 접속해야 되고 서비스를 이제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해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오버플렉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렉스 앱을 설치하시면은 플렉스 안에서 내가 월렛을 몰라도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해놨고 그리고 유저들이 투자하고 싶은 상품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워놨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그냥 복잡한 과정 없이도 원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앱이 오버플렉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됐던 것들이 여기서 한 번에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오버플렉스 앱을 가져간다면 유저들을 많이 온보딩을 시키고 제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버플렉스에서 이 다음 단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K-뷰티 쪽에서의 이제 바우처들을 올리는 건데요. 이 바우처들을 올리는 이유는 유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산,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들을 올리기 위해서고 설령 이제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마치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도 내가 사서 만약에 이게 안 팔리거나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자산으로서 유저들에게 좀 이제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바우처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유저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쓰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자,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판매자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근데 둘 모두에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소비자는 내가 샀지만 만약에 안 쓰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취소하고 싶거나 혹은 이제 썼는데 일부를 반환받고 싶거나 그럴 때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됐었거든요. 명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제공자 입장에서는 좀 미리 팔면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손님이 매일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안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는 날도 있을 텐데 이들의 니즈는 또 손님이 안 올 때 내가 일정 부분의 그 매출을 보장받고 싶다. 선판매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좀 크게 일으키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그 서비스에서는 그게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바우처를 만들어 드리고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면 여기에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투자자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바우처를 미리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만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투자자에게서 살 수 있으니까 구매처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이거를 선판매를 하는 것을 구매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누군가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싸게 파는 것들을 내가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 주체들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지 블록체인의 쓸모를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 바우처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의 에어드랍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다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에어드랍 이후에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젝트는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들이 시장에 매도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 남아서 기여를 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저희는 그 전략으로 유저리 노드를 돌리게 만들어줬고 돌려서 수익을 얻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전략으로서 잡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뷰티 바우처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한국에 있는 K뷰티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그들이 바우처를 구매함으로써 투자를 하고 그에 합당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들이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이 뷰티 바우처들을 사고 팔면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체인이 꼭 먼 미래에 꿈을 팔지 않더라도 현재의 거래량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저들이 이제 실질적 효용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유저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은 저희 프로젝트가 토큰의 가치를 이제 크게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유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 이후에 유저들이 쓸 수 있는 자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자산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달성했던 지표들은 어카운트 수 기준으로 580만 개 어카운트를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신원 인증을 했던 유저의 수가 48명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유저들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TG 이후에 수치를 보니까 하루에 60만 명 정도가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발생했던 이제 그 개수가 100만 개 정도 됐었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쉬운 UX UI를 바탕으로 유저들을 데려와서 사용하게 만드는 건 성공했다고 봐요.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마일스톤들은 이 유저들을 데리고 그런 자산들을 저희가 온보딩 시켰을 때 이해 가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얼마나 거래를 하느냐, 이제 저희 달성해야 되는 마일스톤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첫 번째 목표는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쉬운 진입과 진출이라고 보거든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들어올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존의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 이제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탈중앙화 됐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드를 돌리고 싶은데 쉽게 돌릴 수가 없었고,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싶을 때 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탈중앙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가 풀고자 했던 문제였고, 원하면은 노드를 돌릴 수 있고, 원하면 밸리데이터 돌릴 수 있고, 원하면 이제 그 블록체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했다고 보고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결국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유지 비용을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거는 웹3에서의 얘기고, 사실 들어오는 게 쉽다고 해서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자산들도 들어오기 쉬워야 되고, 블록체인 이외에 지금 뭐 뷰티 산업이라든지 뷰티 이외에도 뭐 숙박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업체들, 사업자들이 쉽게 들어와서 본인의 상품을 이제 올리고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 프로토콜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장벽을 다 깨부수고 온보딩이 쉽게 만들어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사실 되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사실 되게 부침이 많잖아요. 불장이 왔다가도 또 배열장이 왔다가 이걸 지금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불장이 왔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기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블록체인이 과연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이제 너무 가격이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산업계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다 이제 거기에만 좀 매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겪어왔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다음 대여장이 왔을 때 또 산업이 죽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에 매크로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걸 해결하는 길은 제가 생각하듯이 진입장벽은 낮추고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장애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면 그럼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